안녕하세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손인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과 답변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라오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어자 하는 분들이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 한번 추려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 소방사 임기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에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소방공무원에는 일반 소방, 구급, 구조, 건축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소방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보통 이제 화재 진압 대원으로 근무를 하고요. 이제 옆에 계신 구조, 구급 분야의 채용 절차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급대원은 남녀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조대원의 자격 조건은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면 응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도전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저도 이거 좀 많이 막막했는데 저는 이제 일반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공부할 때 좀 많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퇴사 후 소방 관련 학원을 다녔는데요. 학원에서 기초를 다진 후 저만의 방법으로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학원과 독서실만 다녔는데 장기간 앉아있다 보니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키우고 하루의 피로도 풀 겸 체력 학원을 다니면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와 주말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체력을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력을 바탕으로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 경쟁률 치열한가요? 보통 일반 소방 남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0대 1에서 15대 1 사이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급대원은 남자와 여자의 경쟁률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2020년 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남자 구급대원은 10대 1, 여자 구급대원은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조대원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5대1 정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시력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어렵나요? 저도 시력에 좀 많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정말 최종 시험에 할 때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자 대원의 경우 최종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는 체력 또한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짧은 기간 운동을 하게 될 경우 몸에 무리가 가 다칠 위험이 높아요. 공부하시면서 운동을 병행해서 꾸준히 체력을 키우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전역 후에 운동을 안 한 지 오래되어서 필기 준비하면서 꾸준히 체력 관리를 준비했고요. 구조 분야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체력이 다 좋으시지만 소방 체력은 군대 체력과 종목도 다르고 센서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센서로 적응을 하기 위해선 체력 학원을 다니시면서 기록 측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처음에 입사 당시에는 화재 진압 분야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예방안전과라는 사무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재가 나면 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점검, 교육, 홍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구조대원의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는 행정 업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현장에선
인명검색 및 인명구조, 벌집 제거나 동물구조 등 생활구조 등을 주로 현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많이 위험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지금 이제 사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반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고속도로 현장을 나갔는데 제 옆으로 차가 다니니까 굉장히 무섭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안전 유무를 확인한 후 투입합니다. 환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구급대원이 없으면 환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서는 안전한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구급대원 또한 투입되지 않고요. 안전 유무만 잘 파악하신다면 위험하지 않은 직업입니다. 네, 구조대원의 같은 경우에는 위험 상황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반복 숙달함으로써 상시 대비하여야 하고 현장에선 신규 대원이나 베테랑 대원도 집중하지 않으면 대원들의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현장 활동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장단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사무직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군청이나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처럼 복지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게 장점으로 생각되고요. 근데 단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현장 대원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야간 근무가 없기 때문에 수당이 아무래도 좀 더 적은 게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점은 공무원이라서 육아휴직 같은 복지 혜택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한 아이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임신, 출산 시에도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남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보다 더 좋은 혜택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야간 근무나 당번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저녁에 일하고 아침에 퇴근하는 야간 근무 시에는 불규칙한 생체 리듬으로 피로도가 높아져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장점으로는 현장에서 인명구조나 빠른 조치를 하여 인명피해가 없을 때 제 자신에게 뿌듯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현장에서 국민분들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단점으로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체 리듬이 불규칙하고 각종 재난이나 대형 화재를 대비하여 항시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월급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무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대원들과 다르게 야간 수당이나 위험 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남자 사무공 기준으로 저희는 세전 2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경우 남직원은 군대 경력과 2년의 임상 경력이 있어서 보통 4에서 5호봉 정도 시작하고요. 여직원은 2년의 임상 경력 기준으로 보면 3호봉부터 시작하는데요. 여직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3호봉 급여 168만원, 복리후생비 50여만원, 초과근무 수당은 월마다 다르지만 평균 100여만원으로 세전 320만원 내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전역을 하시면 5호봉부터 책정되어 근무하시게 되는데 수당 포함하면 세전 3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여자 소방공무원도 불을 끄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김희수 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일반 소방, 구급대원, 심리, 상담 등 각 분야에 여자 소방공무원이 채용되고 있는데요. 일반 소방으로 채용되신 여직원 중 외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불을 끄는 화재 진압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내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화재 진압을 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서인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화재 진압대원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업무가 다 달라도 기본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채용되면 소방학교 신임교육 시에 남녀 모두 화재 진압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절차 및 준비 과정 저희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 합격하셔서 같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사에서 만나요.